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줌 웨비나 강사 나길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이름하고 아이디가 틀려가지고 캐시 못 받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명이 캐시를 못 받으세요. 캐시 지급받으시려면 두 가지. 첫째, 아이디와 이름이 똑같아야 한다. 이름은 홍길동으로 쓰는데 아이디는 KBC 뭐 이렇게 나가면 캐시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아이디와 이름이 다 뭘로? 아이디로 쓰여져야 합니다. 두 번째, 50분 이상 있어야 캐시 지급됩니다. 빨리 나가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 시간이 모자라요. 자, 강의가 끝난 다음에 혹시 강의를 잘 못 들었거나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된 분들은 나중에 녹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강의에 관련돼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거 주시면요, 제가 작은 선물을 드려요. 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말 줘요, 말. 본사 공지사항은 계속 반복돼서 안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그대로 하셔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줌 앱이나 입력 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확실한 거 PC 모바일 공통인데 강의 링크 클릭 후 이름 아이디 입력란이 보입니다. 그러면 입력 형식은 아이디를 씁니다. 아이디만 쓴단 말이에요. 다음 회의에서 내 이름 기억하기를 체크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 웹이나 참가 버튼을 누르면 입장이 되죠. 아이디 쓰세요, 이름 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장 후에 아이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폰의 상황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이디 이름이 다르신 분이 몇 분이 보여요. 아이디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뭘로 바꾸면 돼요? 이름도 아이디, 아이디도 아이디. PC에서 줌 계정 이름, 아이디를 미리 설정할 거는 줌을 로그인할 때, 줌에 이렇게 접속해, 줌호스에 접속을 하면 로그인할 때 우측 상단에 프로필 사진 클릭하면 마이 프로필, 즉 내 프로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편집, 에딧이 나오죠. 이거 클릭해서 거기에 보면 표시 이름이라는 게 나와요. 디스플레이 네임. 어떻게 이름이 표시되길 바라느냐.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닉네임, 아이디예요. 줌 아이디 입력할 때 이때 뭘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정에 있는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이브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줌에 로그인해서 참가할 경우에 모바일 앱에서 아이디 변경을 하려면 줌으로 로그인한 경우에 해당해요. 줌 앱을 열어서 로그인을 하면 하단에 보면 설정 탭이 있고 상단에는 프로필 사진 이름 클릭을 할 수 있죠. 여기에 이름에다가 사용할 줌 아이디로 변경하는데 뭘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계정 아이디로 쓰는 겁니다. 저장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로그인 없이 웨비나를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냥 웨비나만 열어가지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 경우에는 아이디를 실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강의 출석 체크 및 인정을 해서 올바른 아이디 형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미리 아이디하고 이름으로 입력을 하고 줌 로그인을 해갖고 들어오는 방법인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름 아이디가 틀려서 줌 강의 들으셨는데 캐시 지급을 못 받았다. 해결이 안 돼요. 조금 번거로운 거지만 한 번만 고쳐놓으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에는 메타페스티스를 사칭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무단 도용해서 가짜 사이트에 페이크 사이트를 만들어서 웹사이트도 가짜로 만들고요. 텔레그램 채널도 가짜로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가짜에 접속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진짜 사이트를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뭐요? 공식적인 사이트 이름은 metaf.global로 들어오셔야 돼요. 질문을 할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로그인 하신 다음에 1대1에서 질문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메타프 그룹의 관리자가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은 다 뭐예요?
가짜다. 의심스러운 링크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클릭 안 하면 되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OTP 설정은 기본이고요. 메타에스 토큰 상장을 위해서 거래소 두 군데 심사 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말씀드렸고요. 필리핀에 투자 많이 하셔가지고 그동안 투자 담보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회장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죠. 왜냐하면 담보물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걸 모으고 뭐하고 이것도 굉장한 일거리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귀국하셨죠. 월요일부터 필리핀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회원님들 직접 만나셔가지고 계약서하고 담보물 제공해드려요. 사인도 다 해가지고 직접. 그래서 일정이 지금 쭉 나오죠. 여러분 회원님들, 대표님들 지사에 문의하시면은 일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장님께 또 직접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될지 모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전국 순회도 하세요. 일정은 별도로 또 공지될 겁니다. 한시적으로 메타캐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플랫폼에 캐시 대신에 뭐를 지급하죠? USDT. USDT는 현금과 같다는 거 알고 계시고 보안 때문이죠. 해킹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보안 때문에 아이디를 새로 만드실 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등록하지 말고 전부 영어나 영어 플러스 특수문자 플러스 숫자로 아이디 등록하시고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뭘로 바꾸셔야 됩니까? 닉네임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때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10 USDT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뭘로 할 수 있다? USDT나 메타F나 메타S나 메타캐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화는 몽땅 다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이디를 보안 때문에 닉네임으로 바꾼다. 몽땅 다 바꿔야 돼요. 자, 이 일은 조만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공지부터 해드려요. 여러분이 공지가 충분히 돼서 이해된 다음에 실행을 해야죠. 막상 실행하려고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상당 기간 동안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는 앞에 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줌 강의를 맡은 나길원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금요일 밤인데 반갑습니다. 제 강의에. 제가 이미 양해를 구했어요. 매우 죄송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양해 구하죠. 그래서 앞에 양해 말씀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메타피에스티스트 얘기만 딱 들으시려고 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시니어분들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P2E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지식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메타프 그룹이나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오전 10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강의가 있죠. 그 강의 들으시면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 저녁 시간에도 제 강의 외에 메테프 그룹 플랫폼에 대해서 강의를 상세하게 하는 강사님들이 계시죠? 그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저는 좀 빼주세요. 기초를 반복해서 시니어분들이 한 번만 들어갖고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계속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로 들어와서 우선 알아야 되는 게 메타버스가 뭐냐?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란 단어와 상대적으로 유니버스란 단어를 비교하시는데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유니버스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거죠. 현실 우주, 물리적인 공간. 130억 년 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해요. 그러면 유니버스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가상 공간이라고 그러죠. 가상 세계. 그러면 메타버스는 뭔데? 메타버스는 좀 다른 가상, 초월 이런 메타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유니버스보다 차원이 다른 거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한마디로 저는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혁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산업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잘만 포착하면 지금까지 좀 거시기했어도 지금부터 이 혁명을 잘만 포착하면 기회를 잡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선점한 기업들 예를 들어 볼게요. 상위 전 세계 글로벌 10대 기업이 있어요.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상위 10개, 전 세계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이름도 바뀌었어요. 텐센트, 알리바바 7곳이 전부가 뭐로 한다? 메타버스에 집중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메타로 아예 회사명을 바꿨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라는 플랫폼을 하고 애플은 여기 기기 공급하지 않습니까? VR 헤드셋 만들어 공급하고요. 증강현실 글라스 안경 만들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음악 쪽에 집중해서 플랫폼 만들고 나머지 모든 기업도요. IT나 소셜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앞으로 시장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자, 이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크냐면 이 전문 연구기관에서 2021년도가 307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2024년도는 2,969달러 엄청나게 커버렸죠. 우리 돈으로 336조 원쯤으로 예측됐는데 올해 예측이 얼마냐면 2025년 2,800억 달러 315조 원쯤 됩니다. 근데요 2030년이 되면 1조 5,400억 달러로 천문학적 규모로 커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내도 올해 관련 사업에 총 46조 원을 투자하는 게 계획에 있어요. 이 관련된 기관, 기업체가 181개나 되니까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거 다 몰라도 뭐 되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피곤하시니까 수박 겉핥기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얘를 단순히 기술적이나 비즈니스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인문학적인 시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AI, 특히 오픈 AI,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지막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지난번 강의 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술적이나 사업만 보시면 안 돼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메타버스에는 게임과 NFT 그리고 아이템 또 돈이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걸 좁은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소통 방식은 어떻게, 그래서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니어 분들은 메타버스를 이번에는 올라타시기 바라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냐? 강남 가는 버스요? 이런, 메타버스는 그 버스는 아니지만 무조건 메타버스라는 버스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상현실보다는 오히려 메타버스 안에 가상현실이 포함될 거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요. 왜? 메타라는 단어가 초월하여 넘어서서 이런 뜻입니다. 더 높은 초월하여 상위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물질 우주를 포괄한 더 큰 우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뭐 학술적 개념에서 유래된 건 아니고 소설책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정리는 안 됐던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는 단어도요. 이것도 극작가가 처음에 1920년에 써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학술적으로 먼저 정리된 게 아니죠. 참고사항입니다. 메타버스는 그럼 어디서 나왔는데 1992년 소설책에 나왔어요. 책 이름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책이었죠. 이때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아바타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금 와서 일반화돼요. 지금은요,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는 언택트라고 그러죠. 언택트. 그런데 지금 라이브로 제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자, 나기론 강사 얘기를 직접 듣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줌 웨비나 같은 건 온택트입니다. 이제 온택트로 그냥 녹화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시대로 넘어와 있죠.
스노우 크래시라는 책의 제목이나요? 아니면 이 책의 저자인 닐 스티븐슨이라는 이름으로 포털에 검색을 해보시면요, 엄청난 기사량에 놀라실 겁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2번이에요. 세컨 라이프도 잘 몰라도 되지만 2003년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가상세계 경제활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땅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놀라운 거죠. 선구자적인데 세컨 라이프. 정말 앞선 거였어요. 지금도 벌써 가상현실 술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바로 이런 술집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라는 다중접속 온라인 게임 속의 가상 술집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가상현실 장비 없이 100만 명 가까이 디지털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자리 잡을까 했는데 성공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는 MMORPG라고는 아이들 좋아하는 엄청난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 개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의 아주 기초적인 버전이고 전체는 아니라고 보셔도 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지 퇴보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1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메타버스를 가장 빨리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화 같은 거죠. 영화나 게임이 가장 앞서서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가 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8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1. 레디 플레이어 1. 2045년 콜럼버스 트레일러 빈민촌.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이모와 함께 사는 웨이드 또한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암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25년에 출시한 가상현실 오아시스를 현실을 대체할 파라다이스로 여기며 많은 시간을 오아시스 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웨이드 역시 냉혹한 현실을 피하고자 오늘도 오아시스에 접촉하는데요. The Oasis. You can do anything. 가상현실 오아시스. Eat on the pyramids. 이곳은 사람들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는 세상입니다. You can get married. You can get divorced. 아주 훌륭한 곳이죠. You can go in there. 웨이드는 이곳 오아시스에서 시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웨이드는 오늘 절친 H와 함께 레이싱 대회에 참가합니다. Next race is in 20 minutes and I can't do the late one. 자, 이제 이 게임 안에는요,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가상세계인데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통해서 얻은 재화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돈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게임에서 거의 다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도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선구자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선구자적인 영화로 평가받고 있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영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게임에 이쪽에 게임 아이템이 NFT 아이템 같은 게 거래돼서 현재 현실 세계로 오면 돈이 되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코인, NFT 개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자, 요 얘기는 놔두고 또 하나 가상세계에 대한 2009년도 영화인데 서로게이트가 있는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럴 수도 있다. 현실 세계 육체 대신에 아바타 로봇을 대리인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아바타 말고 여기서 나오는 건 대리인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들의 닉네임 붙여갖고 만든 거 그 아바타 말하는 거예요. 가상세계. 근데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에 인간성이 상실되고 기술에 의존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를 여기에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요. 이 영화에서는 뭐죠? 사람들이 집에 숨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바타를 밖에 내보내서만 하는 거예요. 예? 아바타가 대신 일을 하고 아바타가 뭘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인간은 잠자고 세상은 로봇들이 살아가는 거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앞으로의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아바타에 의해서 메타버스에서 실제 가능한 경고 같은 것들이 메시지에 들어있죠. 자, 그리고 2010년도에 나온 원래 1982년에 트론이라는 영화의 후속편인데 얘는요. 트론 새로운 시작 이 영화는 SF 이야기죠. 근데 이게 디지털 세계 인간이 여기 AI가 나와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AI가 어떤
여기 잘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영화 속의 주인공은 이게 영화를 그냥 화면에 보는 게 아니고 어디요? 들어가요. 어디? 가상세계로 그냥 빨려 들어가서 그 가상세계의 어떤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개념이야. 내가 내 아바타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말하자면 영화를 보고 있다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 영화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게임을 보는데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게임의 캐릭터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예전에 나온 매트릭스 영화와 아바타 이런 것들의 좀 다른 버전 같은 건데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매트릭스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정체성이 상실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영화 안에. 자, AI가요. 지난번에 생성형 AI 얘기 들 때 지난번 강의에서 있죠. AI가 너무 진화해 갖고 초인공지능이 나오면 AI가 우리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논쟁 있죠. 이런 논쟁과 현실의 생성형 AI 논쟁과 유사합니다. AI가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게 되는 독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영화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또 하나 그러면 그 안에 디지털 가상세계에 있는 그 존재가 어떤 생명체로 간주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의 다오 이야기도 나와요. 자율적으로 진화된 것에 대한 인식.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도 블록체인 기초적인 지식이 절대 필요해요. 제가 DAO, 다오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 드렸는데 이 단어를 잘 모르시면은 탈중앙 자율 조직이 뭐야? 이래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자, 이 영화는 현실과 디지털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세계관이다. 이 안에는 윤리와 권력과 진화 문제도 다루어진다 하는 거를 이 영화 속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영화 말고 현실에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나 인프라나 플랫폼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삶은 현실에서 뭐냐? 과연 일탈, 취미생활 정도 약간 수익 올리는 거냐? 아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자, 이걸 위해서는 한 7가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죠? 건너뛰면서 슬슬, 예를 들면 멀티 아바타가 자, 우리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죠. 제페토예요. 굉장히 성공했죠. 이거 네이버가 만든 거죠. 근데 요거 좀 이따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아바타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아바타 만드는데 성인들은요, 자기 닮은 아바타 만들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다른 캐릭터 만들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본인의 진짜 캐릭터, 본캐. 그 다음에 보조 캐릭터 뭐라고 그래요? 부캐. 요즘 본캐, 부캐 얘기가 가장 핫한 거죠. 시니어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야, 무슨 캐? 본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이 낮에 택시 드라이버예요. 운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업이잖아. 근데 쉬는 날은 뭐예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해. 이때 본캐는 뭐예요? 택시 운전. 부캐는 뭐예요? 트로트 가수. 자, 나기론 강사는 위젠 방송이라는 회사를 운영해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직업이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중강의를 하죠. 중강사. 그럼 중강사는 뭐예요? 부캐예요. 본캐는 기업 경영이고.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우리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아바타로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 아바타와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엄청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캐릭터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소심하고 겁쟁이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게임 그룹에서는 카리스마 짱인 리더인데 실제로 실물은 누구예요? 중학생이에요. 가상 공간에서와 실물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가상 공간이 너무 몰두하다 보면 메타버스 페인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양면성을 다 알아야 돼요.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메타버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게임에 돈 쓰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가능해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건 경제활동 부분입니다. 전 세계 상위 대기업들이 왜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서 7개 기업이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느냐? 경제예요, 돈. 우리나라의 이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했던 플랫폼이 싸이월드였거든요.
저도 싸이월드 사용했었는데 싸이월드는 그 당시로 보면 대성공한 플랫폼이죠. 근데 아바타 방구김이고 배경음악 사는데 뭐 했어요? 돈 썼어요. 결국 도토리 가지고 쓰기만 했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소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핫한 플랫폼이 뭐냐면 싸이월드랑 유사한 플랫폼인데요. 뭐 꾸미는 거 이런 거 하는데 로블록스입니다. 전 세계에. 근데 여기에는 자신이 디자인 아바타용 옷도 뭐예요? 할 수 있어요. 판매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설계한 게임을 뭐예요? 팔아요. 게임 돈 벌 수 있다니까요. 이 로블록스는 차이가 요게 차이 나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는 돈을 쓰기만 했고 하나는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메타버스는 소비와 생산을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래서 주목받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로블록스에서요. 9살부터 로블록스에 들어와가지고 고3 때 이걸 만들었대요. 우리 나이로 18살 때 만들었는데 이름이 알렉스 발판즈라고 고등학생이 이거 만들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제일 브레이크인데 우리말로 하면 탈옥수와 경찰 뭐 그런 거예요. 요 이미지에 나오는 게임이에요. 단순한 게임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안에서 1위를 하고요. 지금도 10위권 안에 있어 동시 접속사만 15만 명이나 되고요. 2021년까지 누적 이용자가 49억 명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돈을 벌었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명문 듀크대에 들어갔는데 학비를 다 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끔요. 여기 어디요? 로블록스에서 초등학생이 3억씩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제페토가 있는데 뒤에 또 좀 설명드리겠지만 아가들용인데 사실은 아바타 꾸미기가 핵심인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저는 그냥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옷도 사고 뭐도 사고 신발도 사고 뭐 이런 거 사는 거 그런 구조가 있는데 아직은요 돈 버는 구조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요 유저 확보에 집중하고 있어요. 벌써 구찌라는 기업이 명품 브랜드가 참여했어요. 왜? 아이들에게 구찌를 뭐예요? 애들 때부터 각인시키려고. 거기에는 메타버스니까 구찌 본사, 피렌체에 있는 본사 정원을 만들어가지고요. 신상을 60여 종을 아바타한테 입힐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여러분 그냥 재미로 들어가는 일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하면 앞으로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서는요. 아바타 가지고 쌍방향이 가능합니다. 대화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가상 벚꽃 카페를 여러분이 아바타가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걸어오는 아바타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 되니까 메타버스에서 뭐를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발표도 기자회견, 콘서트, 강연 모두가 됩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 교육 굉장히 관심 있고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택근무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페이셜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요. 이미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로 회의하고 일도 하고요. 지금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또 게더타운이라는 그래픽은 2D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재택근무하는 오피스를 제공하고요. 여기에 소금이 한 25명 정도 쓰는 건 무료입니다. 여러분도 써볼 수 있어요. 무료로. 자,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SNS가 발전한 거에는 익명성 때문이죠. 누구나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끔은 뭔 일도 일어나요.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노출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좀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 로블록스는 정규직이 800명 근무를 하는데요. 자, 직원은 80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바생이 알바를 몇 명 뒀는지 압니까? 훨씬 많이 줬어. 1600명이나 더 2배. 왜? 이런 거 관리하려고. 그래서 로블록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이런 거를 관리해줘요. 불필요한 뭐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욕설이라든가 거시기한 내용들을 다 차단해 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바타를 잘 꾸미고 아바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노출해야 돼.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메타버스 안에서의 나를 우리가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바타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미기.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뭘 사요? 아이템들을 사고 이렇게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는 단순히 캐릭터가 아닙니다. 나의 대리인 같은 거죠. 이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핵심은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플레이 미션이죠. 게임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결국 성공하려면 사용자 숫자잖아요. 사용자를 여러분들 그냥 출첵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상 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제일 성공한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는 156분을 붙잡아두고요. 틱톡이 58분, 유튜브가 54분, 인스타그램이 35분인데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35분 시간 붙잡아두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50분 동안 붙잡혀 있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한 2,200명, 300명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데 저는 무지 빠르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후다다다닥 하는데 제 강의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거 한두 개 들어두세요. 호모 루덴스라는 새로운 말이 있더라. 뭐야? 호모 루덴스. 자, 오늘 어려운 단어 하나 시니어분들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읽어드립니다. 예, 시니어분들 때문에. 뭐라고요? 호모 루덴스. 누가 말했냐고요?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요한 하우징하라는 사람이 학자예요. 이분이 말했어요. 루덴스는 놀이라는 뜻이고요. 게임. 호모는 뭐 사람을 말하니까 호모 루덴스는 뭐냐? 놀이하는 인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 한다는 건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놀이의 요소는 경쟁하고 모방하고 운도 따르고 아주 그냥 짜릿한 그런 게 따라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버스를 만드는 요소 중에 게임이 빠질 수가 없어요. 게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게임 업체는 모두 다 메타버스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메타F 그룹도 어떻게 할까요? 메타버스를 놓치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 책 제목에 노는 만큼 성공한다. 개인적으로 이분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잘 놀아야 성공한대요.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를 생각할 때 현실과 유사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현실과.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처럼 일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봉이 김선달인데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봉이 김선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대동광물을 팔아먹었잖아요. 이상한 거래를 했죠.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메타버스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화성도 팔고 있고 곧 금성도 판다는 소문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서울 누군가가 팔아먹고 평양도 누가 산 사람들 있고 그렇대요. 여러분이 디센들랜드라는 데 들어가시면 여기는 부동산이 있죠. 코인으로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아바타는 어떻습니까?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슈퍼맨 같은 거죠. 시공을 초월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에 환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자, 이제는 메타버스가 소설책에 나왔다가 어디로 왔어요? 실제 상업적인 발전까지 발전했다. 2020년 이후에는.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계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4차 산업 기술들이 그래서 다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어제까지는 현실의 연장 아니냐 이렇게 가상세계 아니에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영화 보고 공연하고 이벤트 일어나고 쇼핑 일어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초연결 경제로 갑니다. 이제 아바타가 중요해집니다. 아바타가 나 대신에 가서 쇼핑도 하고요. 근무도 하고요. 일도 해요. 현실 세계 게임에서 뭘로 넘어가요? 쇼핑 금융으로 넘어가죠.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게임을 보지만 좀 있으면 뭘로 간다고요? 이게 쇼핑도 하고 금융도 가는 세계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 초연결 경제라고 부릅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이코노미 세계가 됩니다. 자,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앞으로 무지 많이 듣게 돼 있어요. 초연결 경제와 메타버스 이야기. 메타버스는 진화를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웹 1.0, 웹 2.0, 웹 3.0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뭐요? 1.0일 때는 포기만 해야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 회사가 다 갖고 고객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2.0이죠. 웹 2.0. 고객이 뭐 때문에? 게시판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다. 채팅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이 기술이 2.0에 그런데 3.0 메타버스 세계예요. 메타버스 세계는 뭐예요? 상호
상호 활동이 됩니다. 주고받아요,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3.0이. 이게 웹 3.0이 메타버스가 된 거죠. 그럼 메타버스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콘텐츠죠. 핵심은 콘텐츠다. 콘텐츠는 그냥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러티브. 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요. 짧은 요즘에 광고도요, 드라마처럼 만들어집니다. 5초, 10초짜리인데 드라마가 돼요. 보십시오, 이번 전 광고가. 이게 콘텐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뭐예요? 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안 돼요. 뭐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요즘에 제일 대세가 뭐예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에요. 오디션은요, 거대한 마케팅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트롯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뭐가 되죠? 대한민국 트로트가 난리였죠. 그러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냥 완전히 TV를 장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투표를 하고요. 누군가를 스타로 만들지 않습니까? 무명인인데 오디션을 통해 갖고 너가 돼요. 스타가 되고요. 이게 전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케팅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하고 심사하고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메타버스가 바로 이런 세계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 안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NFT입니다. 메타버스에서 NFT를 빼면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안고 없는 찐빵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거식이 없는 거. 자, 이견은 많지만 이런 것이 NFT가 시작됐다는 것은 2017년에 데프랩스에서 만든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해요. 야, 이때부터 NFT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얘는 뭐예요? 여기 나오는 고양이죠. 고양이. 크립토 키티 고양이. 고양이를 뭐 할 수 있어요? 교배에서 고양이가 늘어나게 하는 게임이었어요. 아주 심플 게임이에요. 그렇게 해서 NFT 고양이들이 늘어났는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됐어? 엄청난 돈이 됐죠. 기본 수억. 심지어요, 이 NFT에서 재밌는 거 많죠. 스티브 잡스가 자필 입사 지원서 쓴 게 있는데 NFT로 이렇게 올렸더니 경매에 23,000달러에 낙찰됐어요. 이재돌이 알파고 승리했던 대국 있잖아요. 그거 얼마요? 당시 62던데 그 당시 가격으로 2억 5천만 원에 팔리고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전문회사가 이렇게 보니까 NFT화 돼가지고 판매된 시장 규모가 올해 2025년 얼마로 추산하는지 아십니까? 230조 원이나 됩니다. 해외 미디어에서는요, 앞으로 시장이 어디까지 커진다고 보냐면 1,000조 원 시장으로 간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NFT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올라타야 합니다. 결국은 뭐니 해도 뭐다? 뭐니 해도 뭐다? 머니다. 시니어 분들도 알아듣는 단위죠. 머니가 머니예요. 돈. 문제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넘어서 메타 트렌드라고 불러요. 메타 트렌드인데 메타 트렌드를 누가 편성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페이스북보다 먼저 이거를 만들었던 데가 뭐예요? 싸이월드예요. 싸이월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페이스북을 능가할 수도 있었어요. 다만 흐름 하나를 놓쳤어요. 뭘 놓쳤을까요? 아시는 분? 이 퀴즈 내가지고 답하면 뭐 드려야 되는데 스마트폰 흐름을 못 잡았어요. 스마트폰이 나타날 때 스마트폰을 탄 개인이나 기업은 대박 났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장 익숙했던 플랫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미지만 막 올릴 수 있는 거. 그림, 사진 팡팡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어디요?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은요, 2010년에 만들어가지고 이 플랫폼이 2011년에 1,000만 회원이 되던 2012년에 페이스북이 야! 이거 물건이다 해서 얼마에 삽니까? 10억 달러에 사들이죠. 덕분에 페이스북은 어떻게 하게 돼요? 페이스북은 인터넷 웹상에 있던 게 뭘로 바뀌어요? 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말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앱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페이스북이. 뭘 붙여갖고 인스타그램을 붙여서 모바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차원이 달라져 버렸죠. 스마트폰 시대를 잡은 사람들 대박 났죠.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스마트폰 기계를 만들었던 스마트폰을 잡은 애플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됐고, 뭐 기계 만든 삼성도 덤으로 돈을 벌고, 이 플랫폼을 이용한 모든 기업들이 다 성공을 하죠. 스마트폰의 대세를 따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 지나간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피자 한 판 그 장난으로 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트코인을 흐름을 탄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메타버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스마트폰도 놓쳤어. 에이, 비트코인도 좀 놓쳤어. 그랬다면 지금은 뭘 잡으면 돼요? 메타 트렌드. 뭘 잡아야죠? 메타버스를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관심 갖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물론 2, 3년 전부터 관심 가졌으면 더 잘한 거고, 근데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시니어 분들이 메타버스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있어요. 오늘 그 얘기까지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아바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4천만 명이 사용자가 아바타 꾸미는데 한 달에 얼마를 쓰냐? $20 쓰는데 2019년대 이때 매출이요. 10억 달러. 즉 우리말로 하면 뭐 1조 원이 넘어갔다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회원 수가요? 줄었냐고요? 아니요. 6억 5천만 명이나 됐어요. 2024년 말로. 엄청 늘었습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아마 지하철에 광고 붙은 거 보고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보신 분들 계실 거, 이거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월 일전에 활성화되는 액티브가요, 2억 5천만이고요. 일일 3천만이나 플레이를 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여기 수익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 아바타 꾸미는 데만 누적 400억 달러 돌파했답니다. 2025년도에. 여기 보상, 크리에이티브, 여기다가 뭐 콘텐츠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3억 5,200만 달러 지급됐답니다. 크리에이터에게. 현재 크리에이터가 현재 얼마나 있냐고요? 7만 명이나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19만 8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여러분이 그냥 소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돈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잘만 하면 뭐 한다? 생산을 해갖고 돈도 번다니까요.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랜드 기업들, 우리가 명품 다 뛰어들었어요. 구찌도 뛰어들었습니다. 구찌 뛰어들었고요. 제페토에 뛰어들었다고요. 루이비통 여기 뛰어들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뛰어들었다니까요. 아바타 의상 만들고 있고요. 발렌티노, 닌텐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있죠?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비버리 명품 브랜드도 윈드스핀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캐릭터 옷 이런 거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앞으로 여기 메타버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페토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저도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시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지 지금도 누구나 제작 가능해요. 몇 가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돼요.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냥 된다니까요.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 제페토 스튜디오에 이 제작하려고 몇 명이나 들어와 있다고요? 230만 명이나 들어와 있다고요. 아이템 제작은 아마추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툴을 갖고 하는 프로도 할 수 있고요. 아마추어도 할 수 있어요. 2021년도에 45만 명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늘었다고요? 230만 명이에요. 폭발적입니다, 지금. 제페토는 어디 거예요? 네이버. 예, 네이버. 자, 이제 이런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사용하는데, 소비의 공간을 사용하는데 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간에다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싸이월드는 이렇게 아이템을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돈을 버는 구조도 있고, 공간에 입장료 내게 하는 데도 있고, 공간은 모르지만 아이템을 유료한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넘어가요. 이제 가상 공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비즈니스가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공간에 누가?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현실의 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를 대리하는 아바타가 중요해져요. 이제 메타버스 안에도 광고를 합니다. 유튜브는 주로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넷플릭스는 게임이 아니면 넷플릭스는 영화잖아요. 영화에 이제 개봉관에서 그냥 개봉하지 않아요. 넷플릭스에 개봉 때리면 전 세계 그냥 다 나가요. 한 방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예요? 플랫폼이죠. 메타버스에서는 PPL 광고가 가장 많이 하죠. 입점해서 그 광고 때립니다. 메타버스에. 그래서 이런 광고 저희도 한다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경주. 그러면 그 바닥에다가 저쪽에 건물에다가 뭐를 해요? 광고 올립니다. 앞으로. 그게 앞으로 하게 되는 광고 방식이에요.
자, 이때 뭐가 필요해요? 메타버스는 핵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이 돈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자산, NFT. NFT와 메타버스는 찰떡궁합입니다. 이거 떼면 안 돼요. 메타버스에 NFT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NFT 공부를 제가 블록체인 공부하면 블록체인 역사, NFT, 게임, 그리고 AI,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공부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세트의 세트. 완결판이 되는 건데 제가 영상들을 예전에 강의했던 거를 조금 다시 강의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는 시간에. 자, 메타버스 안에서 NFT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아셨는데 메타버스 안에 또 뭘 만들어 놓을까요?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오픈됩니다. 거래소가 밖에 있는 거래소에 우리 오픈시 같은 거래소는 바깥에 있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 말이에요? 메타버스 안에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니까. 여러분 저거 메타페이스티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저희 게임 플랫폼에 안에 뭐를 만들까요? 거래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어디서 할까요? 채팅창에서 합니다. 좀 있으면 채팅창이 거래소로 됩니다. 분명히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현재는 지금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죠. 부동산 메타버스 안에서 누가 소더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매업체 있죠. 전 세계 소더비. 모르는 분들 없을걸. 소더비. 근데 어디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디 들어왔다고요? 예, 디센트럴랜드라는 뭐예요? 메타버스 안에 입점했어요. 메타버스에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이거 찾으려고 디센트럴랜드 가입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쇼도보이까지 가는데 처음 들어가갖고 한참 헤맸어요. 위치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 어쨌든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부동산이 대세가 됐죠. 근데 이거 갖고 가짜도 많습니다. 자,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가 연동되는데 이제는 현실 세계 기업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아디다스는 아예 광고를 이렇게 때립니다. 아디다스는 어디 있는가? 메타버스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아디다스는 메타버스 NFT로 270억을 벌었는데, 예, 그런 건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메타버스 안에 교육 듣기 대단해집니다. 2015년에 막 저커버그가 딸이 태어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재산 1%만 딸에게 주고 99%는 사회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시가 52조 원 정도를 기부단체 만들어가지고 주겠다. 그런데 그 기부단체가 뭐 할 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화된 교육, 맞춤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한다. 기부. 야, 개인화된 맞춤 교육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이 저커버그가 머리가 좀 띈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오너 아니에요? CEO. 머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엄청 커진대요. 지금의 우리 동영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줌 들어오지만은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동영상 강의 수강률은 10%가 안 된대요. 줌도요, 질문 답변 이렇게 하지만 관리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켜놓고 보라 그러면 사람들 싫어해요. 얼굴 빤히 보는 거. 저도 얼굴 빤히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니까, 줌 강의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켜놓긴 하는데, 예,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영상만 나오는 것만 제가 나중에 띄우잖아요. 녹화할 때. 자, 그러면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아바타가 앞으로 이제 나기론 강사 없어져요. 그리고 누가 나가올 것 같아요? 아바타가 나옵니다. 나기론 강사 아바타가 나와서 강의할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이미 나와 있을까? 나와 있습니다. 생성형 AI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상교실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공한 대학교가 실제 대학교가 없는데 가상의 대학을 만들어갖고 대박한 데 있죠. 어디예요? 미네르바 스쿨이죠. 미네르바 스쿨은 대학은 없어요. 캠퍼스가 오프라인에 없는데 성공적이죠. 여기 하버드대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요. 세계 7개 도시의 교수들하고 연결하고 학생들이 맞춤 수업을 하죠. 여기 지금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대박이에요. 세계 최고의. 근데 여기는 캠퍼스를 어디로 합니까? 전 세계 7개 도시에 가가지고 순회합니다.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대한민국 서울에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 베를린에도 있고, 아르헨티나, 영국 런던에도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도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는 다 어디서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해요.
대단해요. 여기는 강의 없습니다. 강의는 미리 다 공부하고 오고 토론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기 나오는 학생들이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됐다고요. 우리나라도 SK에서 만든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 소셜 커뮤니티 메타볼 지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자, 이 내용들은 제가 다 지나갑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만만하지 않으니까 2021년 7월에 출시됐는데 4년 만에 3월 31일부로 어떻게 했어요? 종료했죠. 좀 아쉽죠?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은요, 전 세계 정말 대기업들이 다 띄우고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업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수 있죠. 이런 거 이미 다 헬스 운동하고 트레이닝하는 것도 다 어디로 갔어요? 메타버스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운동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집에서 하면서 메타버스에서 운동합니다. 이미 이게 세계적인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다.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거. 피트니스 시장, 메타버스 시장도 연 33%나 성장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국내에도 이런 플랫폼들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이 엄청난, 그리고요, 의료, 교육 이런 거 다 뭘로 해요? 이제 메타버스가 합니다. 심장 수술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해요. 실제 하는 거 어렵잖아요. 메타버스 합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으로 비행기 조종사들 양성하고 다 합니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동차 만드는 거, 제조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안에서 합니다. 이미 현대 자동차도 이렇게 가상 공장도 만들어가지고 AI로 정비 훈련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군사 훈련도 뭘로 해요? 메타버스에서 합니다. 지금 이런 거 이미 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미국도 합니다. 문화체험 이런 것도 뭘로 해요? 메타버스로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빠르게 확산되느냐? 첫째,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돈 실제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위험. 실제 하면은 여러분 뭐 화학적인 거 방사능 감염도 위험도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서 하면 괜찮아요. 반복 가능하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집중도도 현장하고 비슷해요. 스트레스 지금 다 일어나요. 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서나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로 갑니다. 메타버스가 그냥 장난이 아닌게요. 그럼 메타버스를 활용한 지금의 이제 마무리 들어가는 거예요. 한 50분 했죠. 근데 뭐 10분에 들어온 분도 계시던데. 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연 이벤트가 현재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요. 여기에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분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하이브로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이 됐죠. 공연 플랫폼. 어마어마해요. 위버스. 대단해요, 지금. 이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이 얘기는 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NC소프트하고 카카오가 야 우리도 하나 만들자 해갖고 만든 게 유니버스죠. 약간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그리고 공연하는 거 이런 거 만든 거 정말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왜?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공연을 해요? 아바타와 현재 가수들이 같이 메타버스에서 공연하고 이미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단순히 보조다 일탈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국가가 뛰어들 정도로 대단한 플랫폼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이야기 드릴 게 남아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자, 메타버스는 최신 4차 산업 기술이 총망라해서 다 동원되었다. 그래서 제조업도 뛰어들고 스마트 공장도 만들고 건설, 설계 이런 것들 가상 공장 시뮬레이션 이런 거 다 어디서 한다? 메타버스에서 한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현실보다 더 정밀한 가상, 그러니까 현실에 뭐라고 봐야 된다? 확장이라고 봐야 된다. 현실의 대응이 아니가 뭐다? 현실의 확장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쇼핑과 금융, 게임은 이미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커머스가 세상을 완전히 바뀌고 금융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 위해서 예고편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 커머스와 게임과 이런 것이 가서 쭉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 시니어들을 위해서 말해드려야 돼요.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힘내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메타버스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예고편을 보여드렸습니다. 시니어가 할 일이 있다. 자, 여러분들
메타프 그룹의 NFT가 가는 길은요, 메타버스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예, 많이 보유하세요.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면 이렇다는 농담도 있더라고요.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에 마주가 있다 뭐로 이런 우스갯소리 아재 개그인데 언젠가 강남 아파트 한 채가 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건 메타버스와 연동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어요? 경주마 육성 관리 프로젝트가 곧 이제 시작되죠. 기수가 곧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쭉 하고 이 말을 해드려야 되죠. 그 시대에 편승하는 분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길목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메타베스티스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마치겠습니다.